자, 이번 시간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to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까지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설명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to 부정사를 배우나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1형식에서 5형식까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각각의 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동사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o 부정사는 이 동사를 활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를 외우고 있고 to 부정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면 자유자재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많이 쓰이고 또 여러분들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간략하게 선생님이 갑자기 왜 to 부정사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to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요 부정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정이라는 말이 무엇이 아니다 하는 부정한다의 의미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게 없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의 부정을 지우고 정해져 있는 게 없다, 아니부 정해져 있을 정자,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정해져 있느냐? to 다음에는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듯이 어떠한 동사가 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 앞에 to를 갖다 붙여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즉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처럼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부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명사처럼 쓸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혹은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부사처럼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곤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품사를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명사처럼 썼다는 말은 사람, 사물, 개념의 이름 중에서 사람, 사물을 제껴놓고 주로 개념의 이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계속 설명했던 바에 의하면 명사는 문장의 구성 성분에서 주, 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주, 목,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to 부정사를 우리가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형용사는 선생님이 주되게 설명했었던 부분이 명사를 수식하는 놈, 이렇게 설명했었죠.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명사를 꾸며준다는 말이고 그게 본디 형용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명사를 수식할 때도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부사처럼 쓴다는 거는 동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놓으면, 이렇게 설명해 놓고 보면 문장 전체를 수식,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앞부분에서 설명할 때 분명히 동사를 수식한다고는 설명했는데 요거는 설명 안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을 좀 보태겠습니다. 부사가 동사를 수식할 경우도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부사처럼 활용이 될 때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더 가면 깊이 다룰 만한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다루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뭐라고 할까요? 일단 요걸 제껴놓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부사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을 때 그 중에서도 주어로, 목적어로, 보어로 쓰이는 가운데 선생님이 요거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바꿔가지고 자, to 부정사에 동사를 아무거나 갖다 붙이니까 동사 앞에 to를 갖다 붙이니까 우리가 명사처럼 쓸 수가 있는데 이때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명사적 용법이 쓰였을 경우에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명사가 문장의 구성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요거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예문을 적었다. To study English is fun.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일단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은 선생님이 사람, 사물, 개념의 이름 이라는 명사의 정의 중에서 특히 개념의 이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to study English 요것만 놓고 요것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study가 공부하다 라는 동사이고 공부하다라는 동사 앞에 to가 갖다 붙었으니까 요까지의 해석을 공부하는 것 또는 공부하기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적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것. 근데 무엇을 공부하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fun, 즐겁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러면 요까지 봤을 때 영어 공부를 하는 것 이라고 선생님이 해석했으니까 개념의 이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해석을 벗어나서 여기 있는 비동사 앞에 동사 앞에 오는 것이 주어라고 했으니까 명사처럼 쓰여서 명사처럼 해석이 되고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의 구성 성분인 주어 자리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문법상으로도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To study English is fun 이라고 적었을 때 이 is 앞에 있는 놈이 주어가 되겠고요. To study English가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품사는 명사여야 되고 그 해석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마땅하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To study English is fun 이라고 적으면은 말은 됩니다만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선생님이 말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주어가 너무 길다는 거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사가 어디 나오지? 주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판단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길 때는 이렇게 옮겨 쓸 수 있습니다. It is fun to study English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나오는 is 뭐 때문에 나온 것이냐면 원래 적혀 있었던 색깔을 바꿔서 원래 적혀 있었던 이 to study English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짧은 놈, 요 놈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주어였던 진짜 주어는 뒤에 이렇게 보냅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주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라는 말은 가짜 주어란 말이고요. To study English를 우리는 진주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이란 말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장, 요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문장을 먼저 알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 여기서 is은 그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문장이 너무 기니까, 문장의 주어가 너무 기니까 문장의 주어를 뒤로 보내고 짧은 놈을 대신해서 가짜로 세운 주어구나. It is fun to study English. 해서 그것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to study English를 앞으로 끌어와서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to study English is fun 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하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명사적 용법
해석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지금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의 구성 성분의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선생님이 주어만 설명하는 이유는 목적어 쓰였을 때, 보어로 쓰였을 때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 놈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왠지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할 건 해야 되니까요. to 앞에, 아니다, to 뒤에 동사를 써서 형용사처럼 쓸 수가 있더라. 그런데 형용사처럼 쓸 때는 우리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이때는 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문장을 적어 보겠어요. I need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적었다고 했을 때 앞에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도 우리가 막상 덤벼들기 전에 해석부터 먼저 봤으니까 여기서도 해석을 먼저 볼게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형용사의 원래 해석이 뭐뭐 하는, 뭐뭐 니은으로 끝난다고 선생님이 말했었죠. 그래야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to 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편의상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무언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했고, 동사를 찾았어요. 그 앞에 있는 놈이 주어네요. 그러면 내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요. 근데 무언가가 뭐냐면 to drink, 마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잘 보세요. 마실 수 있는은 앞에 나오는 something, 무언가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사 앞에 to를 갖다 붙여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렇게 마실 수 있는으로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요것 말고도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요것 말고도 다른 쓰임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요까지만 보고, 아, to 부정사가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또 이게 주되게 쓰이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맛을 좀 보시고, 나중에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동사 앞에 to를 갖다 붙임으로써 우리가 뭐처럼 쓸 거냐면 부사처럼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사처럼 쓴다고 했을 때 이때 이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것 말고도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부사의 개념을 확장시키라 그랬습니다. 동사 부사냐 아니면 문장 부사냐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특히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여기 있는 요거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많아요. 이렇게 쓰이는 쓰임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to study, study 말고 딴 거. to study, nope. to study, to pass the exam, I study really hard. 자,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이 아까도 그랬지만 해석을 어찌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되게 많아요. 뭐 투부정사의 부사율법, 결과, 목적,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뭐 근데 우리가 일단 많이 쓰이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해석을 가르쳐 줬으니까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볼게요. 그런데 늘 그랬듯이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려면은 동사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To pass the exam, 요까지 이제 to 부정사의 부사준 용법이고 부사처럼 쓰인 거니까 동사는 없습니다. I studied really hard 에서 여기 있는 study가 동사네요. 공부하다. 공부했어요. Really hard.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어떻게 공부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선생님 뭐 실수한 것 같아요. 공부하다 바로 주어를 찾았어야 했는데 주어를 찾았어요. 주어를 찾았다고 치고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really hard,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이때 really hard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really hard는 앞에 나오는 공부하다를 꾸며주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어? 라는 질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to pass the exam은 위에 여기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 번 돌려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공부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가 꾸미고 있는 전체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지 그냥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공부했다가 아닙니다. 공부했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거는 really hard,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고 이 문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명제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공부했다. 정말 열심히.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게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지 단순히 공부하다를 꾸며주기 위해서 to pass the exam을 쓴 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 되는 거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공부했어요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고 대답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내가 공부했다라는 내용 전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 라는 내용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이 뒤에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코멘트 달아 놓으시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좀 꼬였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라는 이 문구가 단순히 공부하다에 어울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에 다 걸리는 내용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투부정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내용이 사실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요까지만 하고 끝내는 거는 뭐 나중에 더 할 거기도 하고 이 지금 수준에서는 투부정사를 맛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다 하고 너무 자만하면은 곤란하겠죠. 대신에 요 내용을 모르면 좀 투부정사를 공부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다음 단계를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